조명이 켜지고 무대에 막이 올랐다. 이 쇼는 100% 시간을 바탕으로 구성한 것으로서 실제 사건과 한치의 오차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럭키언맨 쇼! 저에게 있어 연극은 삶을 혹은 세상을 보여주는 공간이고 즐거움, 항상 올라갈 때마다 항상 좀 즐겁고 좀 설레고 산소통? 안 하면 숨이 막혀요. 무대라는 세상에서 누군가의 희로애락과 삶을 살아내는 연극인들. 인생 예술이 피어나는 순간이다. 그날 내가 만난 이들은 미완의 삶이지만 무대 위 최고의 베테랑을 꿈꾸는 젊은 예술인이었다. 그들이 꿈꾸는 무대와 연극인의 삶을 들여다본다. 1년 365일 수많은 인생살이가 무대 위에 오르는 곳. 이곳 한 소극장에서 그들을 처음 만났다. 끊임없이 토해내는 작품 속 인물의 삶. 무대 위에 선 젊은 연극인들은 극단 만신의 단원들이다. 대구 젊은 연극 동력회에서 개최한 시어터 페스티벌 실패주의. 41세 이하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첫 회인 올해는 6개 청년 극단이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유럽의 여러 가지 이제 연극 관련 기획들을 보면서 많은 아티스트들이 주체가 되어서 함께 모여서 연대하는 자리를 많이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기지이자 연고지인 이 대구에서도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연극 페스티벌을 한번 도모를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함께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실패할 수 있는 권리, 실패해야 할 의무라는 슬로건으로 처음 연 청년들의 연극 축제. 그들의 무대는 어느 때보다 더 뜨겁게 타오른다. 한석 씨 어떡해? 내가 저기 스타트를까? 아니 얘가 어차피 지금 들려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나서 그 뒤에 또 얹으면 그러니까 그냥 쓸데없는 사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석 씨 어떻게 올렸다가 그다음에 아래로 먼저 내려오면 되지 않을까? 인간이 다 있어야 한석 씨 어떡해? 이건 판교병 때문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끔은 진실이라는 것을 정말 똑바로 마주보는 게 큰 용기가 필요하고 어려운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요. 또 그 내용적인 면뿐만 아니고 실제로 그걸 표현해내는 방식에서는 굉장한 빠른 속도감이랑 또 연극적인 재미들이 많은 작품이라서 굉장히 매력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출가 김지영 씨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던 이 작품. 극단 만신의 연극 럭키 연변쇼다.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 같았던 집. 달동네 그 집에는 세상과 단절된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다. 럭키 연변쇼는 이제 연변에서 서울로 넘어온 세 부자의 이야기인데, 17년 동안 달동네 지하방에서 한 번도 이제 나가지 않고, 밖으로 나가지 않고 매일매일 같은 연극을 반복합니다. 이제 그 보통 우리 저기 가족들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뭔가 좀 더 뭔가 항상 어긋나고 뭔가 애정이나 아니면은 증오 이런 게 아니라 항상 뭐 애증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양가적인 감정들이 많은데, 럭키 연변쇼의 이게 세 부자 사이에도 그런 어떤 그런 애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괴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 집. 지하 새방 안전한 그 집에 처음으로 손님이 찾아왔다. 식료품을 사러 가서 만난 마트 직원 토엉이다. 저기든 마기스를 들고 있는 걸 봤어요. 나한테 그걸 케첩이랑 섞어서 양꼬치기에 바르라고 했어. 말투를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그래서 영상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베트남 사람이 한국어를 하는 영상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동식과 동철이 부엌에서 하는 초반부에 나오는 동철과 동식의 어린 시절 얘기가 있는데, 그 장면이 제가 배우로서 준비하면서도 되게 감동을 받고 많이 전달해주고 싶었던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 장면을 조금 주시해서 봐주신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안전한 집에서 가장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이 가족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사나운 바다와 바람을 건너왔어도 엄마의 요리 그리고 양꼬치 냄새는 우리 잠바의 실오라기 속에 그대로 붙잡혀 있었어. 각 극단마다 2회씩 준비하는 공연. 내가 찾아갔을 땐 극단 만신의 럭키 연변쇼 마지막 무대가 열리는 날이었다. 연습을 마친 단원들의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순간. 긴장됩니다. 근데 긴장보다 약간 설레는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절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만석은 항상 배우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막공인데 그 후회 없이 이때까지 준비한 거 다 보여줄 수 있는 공연 만들고 싶습니다. 관객은 연극인에게 제일 큰 에너지다. 객석에서 보여주는 그들의 반응 하나하나가 무대 위에 설 수 있는 힘을 만든다. 딸이 하니까 이제 단원 한 명 한 명들이 어쨌든 이 길로 이제 성공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하다 보니까 응원하는 차원에서 보러 왔습니다. 극 중 극이라고 들었는데 그런 연극 본 적이 없고 해서 더 기대가 됩니다. 이제 무대에 오를 시간이 다가왔다. 무대 위를 좋아하던 열정 많던 청년 연극인에서 무대 위를 살아가는 새로운 인물로 다시 태어난 배우들. 무대 밖에 선 그들은 인생을 개척하는 청년들이지만 무대 위에 선 그들은 불꽃처럼 빛나는 천생 연극인이다. 말로만 땡쳐! 꼭 오징어 빨판처럼 들러붙어 있구만. 너희 엄마 절대로 이런 코딱지만한 파전을 만들지 않았어. 언제 그런 적 있었어? 사실을 바탕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재고생된 쇼. 이야기는 사실들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다음번엔 형도 나랑 같이 나가자. 2시간의 긴 공연 시간. 무대 위에서 그들은 최고가 아닌 최선을 위해 끊임없이 작품으로 도전하고 실험한다. 그렇게 성장한 젊은 연극인들은 관객들에게 신선한 울림을 던진다. 고릴라 말이야. 착한 여자애가 돼야지. 응? 코트 벗고 아까 시켰던 거 다시 해. 모든 것을 쏟아냈던 마지막 무대가 끝이 났다. 네,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1인 다역하는 점도 재밌었고 내용에 반전이 있는 것도 재밌었고 연극 안에 또 연극이 있어서 새롭게 볼 수 있었어요. 되게 볼 때 엄청 몰입해서 와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현실에서 그냥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저지를 수 있는 행동들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관객들이 가고 난 빈 객석과 무대에 다시 불이 밝혀졌다. 대구 젊은 연극 동력회 회원들이 극단 만신의 무대 관극을 마치고 모였다. 러닝타임 2시간이죠. 2시간 조금 넘었잖아요. 할 때 배우분들이 어떤 마음인지. 이렇게 길게 한 건 처음이었는데 처음에 아까 말했듯이 처음에는 진짜 잘 안 나올 때도 많고 템포 안 올라와서 답답할 때도 많은데 이 막부터는 몸이 올라오더라고요. 감정이 올라오고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지만 무대를 향한 열정만으론 힘들 때가 많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뭉쳤다. 극단은 굉장히 많거든요. 알려지지 않은 극단은 많은데 연습 공간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극장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극장 대관하는 문제도 굉장히 힘들고 제작 여건이 아주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좀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피드백 시간도 가지고 그러면서 그 시간이 꽤 유용하고 그리고 유익하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하고 싶었지만은 이걸 해도 되나 아니면 조금 망설여졌던 것들을 과감하게 모두의 앞에서 무대에 올림으로써 더 많은 것들을 듣고 또 배우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대를 준비한 또 다른 팀이 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재창작 작품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베르테르입니다. 반가워요, 베르테르. 프로젝트 극단 청춘 무대 이다솜 연출가와 배우들이 준비한 무대다.
프로젝트 극단 청춘 무대는요. 저희가 작품이 있을 때마다 젊은 연극인들과 디자이너들이 모여서 결성되었다가 공연이 끝나면 이제 흩어지는 형태의 극단이고요. 저희는 주로 지하도, 빈집, 옥상 이런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고전 소설이나 근현대 소설을 이렇게 원작으로 해서 극 속 세계로 유휴 공간을 꾸미고 관객들이 배우들을 따라다니면서 관람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도하고 있는 극단입니다. 11월 시즌 기획 공연으로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열혈 청년 극단전. 지역 연극계의 청년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다. 첫 번째 작품은 독일 청년 베르테르의 슬픈 사랑과 청춘의 기록을 담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괴테의 소설이 원작인 작품이다. 보통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무대화시킨 경우를 보면 사랑 이야기가 많이 이렇게 강조가 돼 있는데 저희들은 그 계급 사회에서 좌절하는 그런 시민 계급의 청년의 그런 좌절도 이렇게 좀 강조해서 이 시대 젊은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좌절감, 그런 것들을 좀 베르테르란 인물을 통해서 공감과 위로를 전하고 싶어서 그 장면을 특별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설 속 인물을 무대 위에 살려낸 두 주연 배우. 관객들에게 익숙한 작품이기에 인물의 감정을 더욱 세심하게 살려내야 한다. 잘 알아듣게 이야기했잖아요. 바쁘게 움직이는 연출가의 손. 배우의 동선과 감정을 빠짐없이 체크한다. 롯데, 기억나요? 공사관에 일하면서 당신을 생각하면서 썼던 편지들이죠. 그리고 이 리본,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당신이 제게 선물로 줬었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시안의 시 기억나요? 이제 그만. 저물어 가는 나는 구름을 헤치고 빛나는 머리를 들어 너의 엉덩이를 향해 당당하게 나아간다. 그대 찬란한 빛이 오시안이 영원히. 아무래도 제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입봉하는 작품이어서 청년들의 그런 고민과 걱정 같은 게 연극과 많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연기하는 사람들은 뭐 20, 30대잖아요. 그럼 20, 30대면 이제 뭐 사회로 이제 곧 이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명예, 부, 지위 뭐 이런 것들에 되게 많이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베르테르의 슬픔을 보시면 그런 것들을 좀 탈피하고 조금 좀 더 약간 자연적인 것에 가깝게 또 힐링도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청년 베르테르와 로제의 청춘과 사랑을 무대 위에 살려낸 프로젝트 극단 청춘 무대 단원들. 그들은 작품을 준비하며 무대 위 무엇을 꿈꾸고 있을까? 아무래도 아직은 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일단은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냥 솔직한 연극이 되고 싶고 관객들에게 제 진심을 필터링 없이 정말 솔직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저마다의 꿈을 가지고 무대 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젊은 연극인들. 쉽지 않은 그 길 위에서 바라는 건 단 하나, 오직 무대다. 무대 예술의 완성을 꿈꾸며 불꽃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그들의 열정에 찬사를 보낸다. 완연한 가을 빛깔인 요즘, 이 시기를 놓치면 볼 수 없는 색들을 찾아 도심 밖으로 나온 이들이 많은데요. 흩날리는 억새, 색색의 가을 꽃들이 반기는 이곳에 또 다른 색으로 나들이객의 발걸음을 이끄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숲속에 위치한 미술관. 수피아
미술관 기획전 그리고는요. 그림을 그리다 하는 동사로서의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 이후를 의미하는 접속사로서의 그리고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평면으로 표현된 작가의 작품과 함께 이 전시 공간을 메우는 관람객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 작품과 만나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모두 전시에 함께 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대중적이면서도 신선한 시도를 하고 있는 작가들이 이번 전시를 꾸몄는데요. 가장 먼저 만나볼 작가는 미디어 아티스트 박형진. 캔버스가 아닌 컴퓨터 스크린 속에 그려진 이 작품들은 아이들이 만지는 대로 움직입니다. 톡 하고 누르면 짠 하고 변신하는 작품에 역시 어린 친구들의 호기심 제대로 자극하는데요. 친구야, 이거 해보니까 어때? 진짜 재밌고 살아있는 그림 같아요. 박형진 작가의 미디어 아트 작품은요. 3차원 그래픽과 함께 렌티큘러라고 하는 특수한 재료를 이용하여서 이미지가 평면에서 입체적으로 구성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에 더해서 모니터를 이용하여 관람객이 직접 접촉하면서 작품을 함께 참여하는 작품입니다. 디지털을 이용한 VR 체험장은 물론 박형진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 곳엔 관람객들이 함께 체험하는 공간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가족 관객들의 필수 코스라고 합니다. 체험할 것도 굉장히 많고 일반 그림들이 아니고 이렇게 앉아서 살아있는 그런 느낌을 같이 느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과 체험도 할 수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전시회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풀어낸 두 작가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개인의 내면을 비밀스러운 섬으로 표현하는 이지원 작가는 섬 위로 쌓여있는 다양한 오브제들을 통해 현대인들이 보고 느끼는 것을 표현했다고 하고요. 임지민 작가는 귀여운 캐릭터를 내세웠지만 그 안엔 현대인의 욕망과 경쟁 심리 등 주체성을 잃어가는 개인의 모습을 담아내 풍자적 요소를 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유독 관객들이 오래 머무르는 곳이 있었는데요. 다들 기억하시나요? 11살의 동화책을 쓴 꼬마 작가 전희수 군의 작품들이 전시돼 있는 공간입니다. 작가가 직접 설명을 덧붙인 신작들로 어린이, 어른이들 할 것 없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작게 네모가 되어 있는 작품들이 되게 다른 거에 비해서 뭔가 적혀 있으니까 조금 더 읽으면서 뭔가 알고 느낄 수 있어서 되게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작품이 자연과 어우러져 있고 색상이 마음에 들어요. 전희수 군의 대표 작가와 함께 2020년 신작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신작은 기존의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전희수 군이 이 작가로서 얼마나 크게 성장했는지, 작품을 어떻게 다루고 대하는지 그에 대한 깊이감을 다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작품과 함께 전시하고 있는 전희수 군이 직접 쓴 글들은 이 작품을 어떻게 생각하고 환경이나 자연, 가족에 대해서 얼마나 어린 작가가 깊이 있게 다루었는지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면 더욱 즐거운 이번 전시. 체험을 통해 관람의 폭을 넓혀주는 그리고 전시는 내년 1월까지 이어집니다. 깊어가는 가을, 경북 영천에서도 자연과 함께하는 미술관을 찾았습니다. 너른 앞마당, 미술작품 사이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곳. 이 미술관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데요. 원래 이 학교가 규모가 있던 학교였었는데 99년도에 폐교가 됐어요. 폐교가 돼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가 보게 되면서 이거 그 공간이 굉장히 넓으면서 학교의 위치가 우리가 미술관으로 사용하게 되면 참 좋겠다. 막상 해보니까 이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리노베이션을 하게 됐는데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참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지금은 우리 미술관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해서 보람 있게 진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특별 기획전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트레이스, 추적이라는 제목을 매개로 2명의 작가가 함께했는데요. 작가의 흔적이라 할 수 있는 그들의 작품들을 추적하며 예술적 태도를 조명하는 전시. 첫 번째 화가는 프로타주 기법으로 유명한 황성준 작가입니다. 황성준 선생님의 작품은 쉽게 말하면 저희가 어렸을 때 뭐 동전 100원짜리나 500원짜리를 놔두고 위에 종이를 해서 연필로 삭삭삭 그리면 그 동전을 우리가 똑같이 그릴 수 있잖아요. 그 기법을 하시는데요. 시간이 가지고 있는 흔적들, 그리고 흔적이라고 하면은 드러난 것보다 감춰진 것들이 더 많잖아요. 감춰진 것에 대한 가능성, 잠재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들을 하고 있습니다. 흔적으로만 남아있는 황성준 작가의 작품. 이 표면 너머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 걸까요? 이번 전시에서는 특별히 이 공간을 위해 만든 신작도 있습니다. 길게 드리워진 기둥의 그림자, 진짜 그림자가 아닌 작품입니다. 황성준 선생님께서 미술관의 공간에 대한 잠재력을 좀 표현하신 작품이거든요. 그림자를 프로타주해서 만드셨는데 이 기둥이 미술관이 뭐 리노베이션 되기 전부터 학교였을 때부터 있었던 기둥이거든요. 이 기둥 자체의 이야기가 시간성이 이제 그림자라는 흔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거든요. 시안미술관이라는 어떤 그 건물과 학교, 예전에 학교였던 그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성준 작가의 마지막 작품은 조금 독특한데요. 지잉이라 이름을 붙인 커다란 작품과 함께 여행했던 곳을 사진으로 남기며 그 여정을 기록해뒀습니다. 2층과 3층엔 또 다른 전시가 이어집니다. 하얀 미술관을 푸른 흔적으로 가득 채운 유조희 작가의 작업. 한색화라고 해서 다 같은 형식으로 드러나는 건 아니고 유조희 선생님은 스케치를 통해서 끊임없는 반복적인 형태로 작업을 하시거든요. 늘 똑같은 기법, 간격, 시간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 안에서 새로운 것들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중첩돼서 쌓이면서 나타나는 것들도 있고 똑같이 하려고 하지만 똑같이 될 수 없는 부분들, 예술이라는 게 늘 반복되는 것 같고 똑같은 걸 보여주는 것 같지만 새로운 이야기들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온한 사색의 공간에서 작가의 반복된 흔적들을 다시금 느껴보는 이번 전시. 작가의 작품을 보며 추리하고 또 추적하는 관객들. 오늘 작가님의 흔적 어떻게 보셨나요? 요즘에 너무 힘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되게 넓은 공간에서 탁 트이고 시원하다는 느낌. 이제 파란색이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퍼즐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저는 되게 시원하다는 느낌, 탁 트인 느낌을 받았어요. 작가분들의 작품이 흔적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관객분들은 그 흔적을 추적해서 어떤 작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좀 추리하는 형식으로 이번 전시를 기획을 해봤거든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보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조금 한 번쯤은 더 고민해보고 사유할 수 있는 형식으로 관객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색의 계절 가을을 맞아 자연 속에서 즐긴 미술관 투어. 작품은 물론 풍경까지 감상할 수 있는 도심 밖 미술관으로 떠나보세요.